천하를 얻기 위해 움직였던 수많은 영웅들. 그들의 선택은 명분이었을까? 권력이었을까? 중국의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 삼국지. 지금 시작합니다. 천하는 오래도록 합쳐졌다가 반드시 나뉜다. 184년 후한 말기, 나라의 기강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굶주리며 부패에 시달리고 도적대가 창궐합니다. 이때 황건적의 난이 발발하고 이 난을 진압하기 위해 지방 호족들과 장수들이 직접 군사를 일으킵니다. 황건적은 결국 진압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중앙 정부의 권력이 완전히 약해지고 군웅할 거, 즉 각지에서 영웅들이 나라를 나누어 다스리는 혼란기로 진입하게 됩니다. 난세에는 영웅이 태어나는 법. 평범한 신분의 유비는 힘센 장사관우, 그리고 무예에 뛰어난 장비와 함께 뜻을 모읍니다. 복숭아밭에서 이 세 사람은 도원결의를 맺습니다. 우리는 같은 해에 태어나지 않았으나 같은 날에 죽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충, 의, 인을 기반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유비는 항상 말했습니다. 백성은 나의 뿌리요, 나라는 백성 위에 세워진다. 백성을 위한 천하를 만들겠다. 그의 눈은 늘 백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젊은 시절부터 과감하고 냉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을 저버릴지언정 남이 나를 저버리게 두지는 않겠다. 내가 배신할지언정 배신당하진 않겠다는 그의 행동은 종종 비정하다고 평가되었지만 조조는 실리와 효율을 중시한 두려움을 모르는 천재 전략가로도 평가됩니다. 그는 뛰어난 인재들을 모아 강력한 위나라의 기틀을 다집니다. 내가 천하의 인재를 모두 얻는다면 하늘 아래에 두려울 것이 없도다. 나는 세상을 평정하고자 한다. 반면 유비는 항상 이상과 덕을 중시했습니다. 그는 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했죠. 백성이 먼저요, 나는 그 다음이요.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고 두 사람의 철학은 삼국의 운명을 가르는 대조적인 축이 됩니다. 유비는 평범한 촌야에서 숨어 지내던 제갈량을 3번 찾아갑니다. 그 유명한 삼고초려입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천하 삼분지계를 제안합니다. 조조는 이미 중원을 장악했으니 북방은 그에게 맡기고 송건은 장강 이남을 차지하게 두며 우리는 서촉을 얻어 후위를 도모합시다. 유비는 제갈량의 충성에 감동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오. 제갈량은 충성심이 지극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말합니다. 지는 죽은 뒤에도 나라를 위해 계략을 남기겠습니다. 그의 예지는 훗날 수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화신이라 불리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투, 적벽대전. 조조는 8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합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외칩니다. 천하의 반은 이미 내 손안에 있노라. 하지만 유비와 송건은 연합을 결성하고 제갈량과 주유의 계략으로 강가에서 대전을 벌입니다. 바로 적벽대전입니다. 불타는 강 위, 조조의 대군은 제갈량의 계책에 무너집니다. 하늘이 돕지 않으면 사람의 힘도 무력하도다. 동남풍을 불러일으키고 불을 이용한 화공으로 조조의 대군을 무찔렀습니다. 이 전투는 삼국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적벽대전 이후 유비는 형주를 얻고 이릉 전투에서는 큰 전환을 맞습니다. 관우가 송건에게 죽임을 당하자 유비는 복수를 위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형제의 복수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 그러나 이릉 전투에서 패배한 그는 백제성에서 병들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작은 악이라고 해서 행하지 말아야 하며 작은 선이라고 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유비의 인의 철학은 유비가 죽기 전 아들 유선을 위해 남긴 유언이기도 합니다. 그 뒤 제갈량은 슬픔을 딛고 유비의 뜻을 이어받아 5차례 북벌을 시도합니다. 그는 병약한 몸을 이끌고도 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 그의 사명은 유비의 뜻을 잇는 것.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고 죽어서야 멈추리라. 유비의 아들 유선을 도우며 남긴 말로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겠다는 제갈량은 마지막 북벌 중 오장원에서 유명을 달리합니다. 전쟁터에서 죽는다면 그것이 충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나라가 안정되지 못한 것, 오직 이 마음만이 한스럽다. 제갈량이 떠난 뒤 촉은 쇠퇴하고 263년 결국 위나라에게 멸망합니다. 그러나 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65년 조조의 후손 조아는 권력을 잃고 사마이의 후손 사마염이 진나라를 세워 위를 대신합니다. 280년 마지막까지 버티던 오나라를 드디어 정복하며 삼국시대를 끝내고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여 다시 하나가 됩니다. 인생은 꿈처럼 덧없다. 다만 남는 것은 이름뿐. 영웅들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그들의 철학은 오늘날까지 남았습니다. 조조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효율과 실리를 추구했고 냉정했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내가 이기면 정의요, 내가 지면 역적인가? 유비는 덕을 추구한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인과 의를 중시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도 백성을 잊지 말라. 진의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무기다. 백성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제갈량은 충과 지혜의 화신이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나라를 걱정한 그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실리를 추구하는 조조의 길을 걷겠습니까? 아니면 덕을 추구하는 유비의 길을 걷겠습니까? 지금의 난세에도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며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영상을 응원해 주세요.